마지막으로 12장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통증치료의 혁명. 뜨개질이라고 말할 때 의사들은 관심도 주지 않더니 양측성 적이 사회적인 개입이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 하던데요. 배선 코코일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풍겼다. 영국 바스 지역에서 건강 코치라는 코코일은 마치 보물 성질을 발견한 듯이 들뜬 목소리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치료법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다. 그 보물이란 바로 뜨개질이다. 코코일은 1970년대에 런던 미들섹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엄격하고 실제적이었지만 영국의 의료 관행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인간의 몸을 전체로 보지 않고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와 생체 역학의 문제로 병을 치료하는 구조주의 관점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녀는 스위스 재활치료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보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도 중시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만성적인 질환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뜨개질이라 해서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기차고 의욕적이고 사고적이 되도록 자극을 받으면 몸이 치유된다고 배웠다고 말한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내의 변화와 성장 기회를 허락지 않는 자국의 의료 체계에 크게 실망했다. 그 실망감은 뇌절정으로 몸 한쪽이 마비된 젊은 남성 환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크게 달했다. 재활 담당 의료팀이 환자의 운동기능 재활을 돕기는커녕 근육의 긴장을 푼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환자의 팔을 휠체어 팔걸이에 묶어두라고 지시하는 모습에 함의를 느껴서 이를 그만둔 것이다. 그 후에 코코일은 공예 관련 잡지사에서 제작 편집일을 배웠다. 처음에 제게 맡겨진 이 일은 편지 정리였어요. 그런데 편지들을 분류하다가 보니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 특히 뜨개질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글들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거의 100명 중에서 98명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요. 편집자에 그 얘기하니까 이전 편지들을 모아둔 캐비넷을 보여주더군요. 편지가 수천 통이 넘었어요. 그 편지들을 보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 또 사는 지역도 다른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뜨개질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말이죠. 제가 제일 먼저 본 편지는 만성통증으로 병원을 제주처로 드나들던 14살 소녀의 것이었는데 뜨개질 할 때는 진통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능가에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던 수많은 증거가 코코일의 눈에 들어왔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리 의학계에서 거들떠보지 않던 어떤 행위로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90%라는 수치에 기적이 가까워 보였다. 뜨개질. 운동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부드럽게 행하면 가장 좋은 진통제 중에 하나가 된다. 운동으로 한다는 건데요. 뜨개질은 개인 영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개인 영역을 넓히는 것이 통증 완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연관성이 매우 높다. 개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성 통증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다. 뜨개질 강령 정식의 첫 번째 항이 운동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항은 자극에 관한 것이다. 자극은 최면제법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법과 유사하게 관심을 전환해서 단기적으로 뇌에서 통증 생성이 차단되고 장기적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도움을 준다. 2019년 미국 종합병원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뜨개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명상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세타파가 뇌파 검사에서 빈번히 관찰되었다. 뜨개질 방정식을 구성하는 마지막 항목은 사회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 코코일은 자신이 만든 뜨개질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이 통증 완화에 미치는 근본적인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뜨개질. 물론 모든 사람이 뜨개질로 만성 통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매듭을 만들고 통증은 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통증은 그 사람에게 있다. 만성 통증을 치유하려면 치유의 대상이 그 사람의 전체가 되어야 한다. 전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네요. 스페인에서는 심각한 살살에 깨는 병원 감염에 클로스트리디움 디비실이 감염되는 건수가 70%나 줄었다. 손쉽기가 정착되면서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각각의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만성 통증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통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 신경학적으로 뇌는 신체의 도움으로 종종 스스로 변화한다. 만성 통증의 위험한 상황이 없는데도 신경 가소성이 큰 뇌는 더 효율적으로 통증을 생성하는 상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도 과민해진 뇌가 덜 과민하게 반응하는 원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꾸준히 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간접적으로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직접적으로 통증 체계를 재훈련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치료가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만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들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변화하기. 심신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맥락을 변화시킨다. 시각화하기. 뇌의 혼란을 일으켜서 통증을 줄인다. 교육하기. 지식이고 힘이다. 변화하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다. 운동을 통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유의미한 건강에 좋은 횡격막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네요. 치료법. 개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되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시각화하기. 내가 뭔가 환경에서 느끼는 방식의 변화로 통증 완화 효과를 얻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이라면 통증 체계에 직접 접근해서 통증 체계를 변화시킬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점점 이렇게 오랜 동안에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세상의 내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는 급성통증이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 그림은 활성화된 영역이 더 이상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의 뇌, 세 번째 그림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의 뇌,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눈을 감고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의 뇌 그림을 떠올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영역이 줄어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상상. 교육하기. 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일 것이다.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신경회로의 재조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서 교육, 통증의 진실을 쉽고 명확하게 증거에 기반하여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증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통증을 설명하다는 증거 기반이 잘 갖춰진 몇 안 되는 플랫폼 중에서 하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용하기 쉽고 증거 기반이 잘 갖춰진 앱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고, 통증에 관한 교육이 통증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 의료인들이 통증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치료에 대한 가능성도 보기 힘들 것이다. 나는 변화의 물결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통증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등등 해서 도움받고, 그래서 라벤드란 박사는 통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통증 완화에서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통증교육 전도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라벤드란 박사의 주장은 이번 장의 핵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통증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접근도 개인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통증은 인간의 전체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통증을 줄이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모든 못한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빠르고 쉬운 길은 없다. 치유의 산을 오르는 길은 좁고 꾸불꾸불하고 가파르고 이어진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감사의 글, 만성통속으로 두 번째 감사 인사, 편집자에게 등등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은 통증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통증이 된 우리의 인식체계 세계를 새롭게 확장시킨다.